뉴욕 증시 하디쇼와 함께 투자 전략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재선의 투자백미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8월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8월 전략 세워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8월 2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8월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 미국과 한국이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미국은 약간 잠잠한 느낌이고 한국은 거의 과열과 변동성의 그런 중심부에 들어와 있는 느낌인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이런 흐름들이 과연 8월에 지속될지 어떻게 전반적인 분위기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이점 같은 경우를 보자면 개인의 영향력이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다. 라고 좀 한마디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8월 달 같은 경우는 박스권 장세를 여전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700선 돌파를 한다면 좀 지수 레벨은 단기적으로 부담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위험자산 가격 환경에 수급 하단을 지지를 해줄 거는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가 8월 달에 뚜렷한 매크로 모멘텀이 부재하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아직까지 연준의 생각이 확인되지 않았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년물이라든지 2년물 금리는 사실 그렇게 큰 변동폭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예, 이 불확실성을 타파할 수 있는 그 어떤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추세적 상승을 위해서 매크로 관점에서는 좀 두 가지가 좀 선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는 미국의 2024년 GDP 전망치 반등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반기로 갈수록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말로 갈수록 저희가 EPS 추정치가 사실 2023년보다는 2024년 초 중반을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GDP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2023년의 GDP 전망치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쵸. 반면에 2024년 GDP 전망치는 7월 달부터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 바닥을 좀 다지는 양상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반등이 조금 잠잠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980년대를 제가 좀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때 유가 파동을 이제 상당히 심하게 겪었잖아요. 이 구간에서 증시 상승을 유도했던 재료 중에 하나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7월 달에 마지막으로 확인한 미시건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를 보자면 3.3%에서 3.4%로 소폭 반등을 했거든요. 뭐 이게 사실 유가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봤을 때는 8월 달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위험자산 가격 수급이라든지 매크로 환경 전반적으로 7월 대비해서 저는 중립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내년 GDP, 내년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올라와 줘야 시장을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발표가 됐는데 여기 또 0.1% 올랐어요. 사실 인플레는 계속 떨어지겠거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조금 안 좋은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될 수가 있어서 여기 두 가지가 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좀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지금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잊고 가다가 좀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앞서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여름부터 개인들의 낙관적인 투자 심리가 좀 두드러지는 상황이고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네네, 미국의 리테일 투자자 심리 파악할 수 있는 그 불베어 스프레드라고 있거든요. 예. 그게 8주 연속 역사적 평균인 6.5%를 상회를 했고 이제 불리시할 가능성을 물어보는 질문도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역사적 평균 수준을 계속해서 지금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가능하게 했던 부분, 매크로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실질 임금이 반등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6월 달, 7월 달에 실질 임금이 헤드라인 CPI가 빨리 떨어지면서
좀 소폭 반등을 하고 플러스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실질임금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체감하는 돈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매크로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임금이 플러스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은 별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급부로 실질임금이 오히려 빠르게 떨어지게 된다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주식시장의 개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증시의 그 전반적인 상황이라든지 내지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이 지금 대비해서도 좀 약화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8월이 약간 그런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WTI가 지금 배럴당 $80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네, 3.4%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오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헤드라인 자체는 지금 오르는데 아마도 뭐 코어도 사실 그렇게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물가에 있어서 다시금 조금 지표를 봐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다가오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향후 그 관련된 지표를 조금 눈여겨보자라고 저는 8월 증시 전망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수급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었는데 일단 수급에 대해서도 사실 이게 어디까지 쭉 유입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가, 아무래도 유가가 조금 계속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시장의 투자 심리를 살짝 좀 악화시킨다면 시장도 쭉 올라가던 속도를 좀 줄일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쏠림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뭐 쏠림이 언제 풀릴 것이냐 이런 걸 얘기하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언젠간 풀릴 거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가져가야 되는 전략이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8월 달은 저는 이제 소외된 업종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리 하락이라든지 이익 개선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증시는 주도주의 모멘텀에 그 어떤가를 얻을 가능성 좀 제한적인 것 같고 오히려 수급이 확산되는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년물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 구간 내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포함된 나스닥 100보다는 오히려 이제 S&P 500 가중 평균 지수가 주간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이제 근본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대부분이었고요.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는 빅테크보다 오히려 가치주를 조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소재라든지 산업재,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종목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2차 전지보다는 오히려 중국과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테마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상대적인 관점에서 2차 전지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 재료가 7월 대비해서 약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연초 이후에 부진한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률 하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보자면요. 뭐 호텔 레저라든지 유통, 화장품 대부분 지금 내수주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일단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선전할 가능성, 소재산업재, 에너지 섹터, 그리고 또 중국 쪽과 관련해서 원자재와 관련해서 또 연결될 수 있는 업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히려 좀 부진했던 업종이 좀 일어날 가능성,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그 안에서 화장품 유통, 에너지 상사,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8월에는 정말 일어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